예. 조원동 경제수석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예. 지금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경제민주화는 어찌 보면은 여야가 다 공약이었고, 대통령께서도 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입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1차로 경제민주화법 통과시킨 게 4월 20일 날 하도급법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일부 알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3개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3개 중에 하나가 납품 단가 후려치기였죠. 그렇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그 유형에 들어간 걸 잘 보세요. 4조 2항 8호에 보면 말이죠. 원청자는 적자를 보더라도 자기 상품값이 떨어지더라도 부품값은 깎아서는 안 된다. 이제 깎으면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걸립니다. 지금 업계에서 뭘 우려하냐면은 이래 되면은 앞으로는 부품 납품 업체를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정말 좋은 뜻으로 출발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완성도를 떨어지는 순간은 예측 못한 결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과잉 입법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위 규정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위법으로 가져가면서 벌칙만 강화되는 경우에 오히려 지금 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막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막아야 될 사항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핀셋으로 뽑아서 막아야 될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끼로 그런 우직한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더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법에 대해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하나하나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 카운터파트는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 입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신규 순환출자 금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말이지, 만약에 지금 우리 구조조정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시장에 내놓은 회사가 많은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불가피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튼 그 얘기 문제를 안 했어요. 그 질문하니까 비로소 그런 문제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조건 신규 출자 금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보안 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 진행되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은 법규가 올라왔고 같은 법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제안한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것이.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제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않도록 수업께 직접 챙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의원님. 예, 비례일장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2007년 남북 그 대화로 그건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거 아시죠? 압니다. 그건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기록관에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 맞습니다. 기록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지정이 되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지정되면 별로 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5년마다 공개 비공개를 정합니까? 대통령 기록물은 그렇지 않다고. 예, 그렇지 않고 기록물을 지정할 때 15년, 20년 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민주당에서 서상기 우리 새누리당 의원 등 다 해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다 고발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뭐 조금 전에 보고 들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장께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걸 공공기록물이다 확답을 했는데, 자, 4번은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 4번 그 좀 더 100%가 아니고요. 예.
100% 기록물이에요. 2008년에 봉화에 내려간 사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가지고 입건해서 기소에 조치한 거 모릅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요. 기록물은 대통령도 물론이지만 실장께서도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문제고 단순하게 한 장의 종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밝히냐 안 밝히냐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께서 좀 더 대통령 기록물 법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MLL 관련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예,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장이 남북 대화록을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한테 이렇게 와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사전에 적어도 자꾸 나왔지만 국정원장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 실장이 보고 안 받았던 건 아는데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받아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받았을 겁니다. 아까 안보실장이 적절하게 이야기했듯이 국정원의 업무는 정책에 대한 안보에 대한 건 안보실장이지만 말고는 주무가 민정수석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지금 보면 대통령 기록물법도 잘 모르시고 아까 나왔지만 정말 제가 통탄했는데 이 연주회 사건에서 재판이 끝나야 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국정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그 새누리당이 국정원 그 중요한 문건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조간신문을 보고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실장께서는 뭘 보고받고 뭔 이야기를 좀 알고 계셔서 이 운영에 나와서 답변하는지 제가 아는 범위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범위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렇다면 실장께서 자신이 없으면 담당 수석이 확실히 아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민정수석도 어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현 홍보수석은 지금 몇 차례 나왔지만 저희들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행정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보고 경로를 받지 않고 만에 하나 홍보수석이나 또 행정관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더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그래서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저는 적어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수석이 좀 더 추가 질의할 때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질의할 테니까 되는 범위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죠. 윤창중 건에 대해서 비서실장께서는 아니, 지금, 마무리해 주세요. 예. 윤창중 건에 대해서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는데 제 생각에는 보고를 못 받은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28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비서실장도 보고 못 받고 대통령도 보고 못 받는 상태에서 그 막강한 대변인이 자기 독단 또는 홍보수석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귀국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시스템이 무너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창중 대변인의 일탈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의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다시금 통렬하게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하는 것도 그때 국민한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동익 의원님.